나다운 삶을 찾고 있는 옹김중입니다. 나다움이 얼마나 중요해? 나다움 아주 중요한.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 거야? 오늘은 제이가 그게 궁금하다며. 사주 보러 가면 너무 사주 보시는 분들마다 성향도 너무 다르고 말해주는 게 너무 달라서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뻔한 질문만 하겠네. 맞아, 뻔한 질문 하게 되지. 나도 상담하다 보면 연애운 어떻게 돼요? 결혼은 어떻게 돼요? 취업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만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는 사주는 결국에는 내가 내 삶을 되게 다채롭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보러 가는 거잖아. 근데 운이 어떻게 돼요? 라는 거는 되게 수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 운을 활용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키워드를 그 사주 보시는 분들한테서 뽑아내야 되는데 그 질문 자체도 조금 자기주도적으로 해주는 게 좋거든. 그래서 그 질문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줘 볼게. 적어야겠다. 좀 TMI지만 나도 신점을 궁금해서 몇 번 봐본 적이 있거든. 근데 기가 막히게 현재는 너무 잘 맞추는 거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데 물론 나도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안 물어보긴 했는데 뭔가 미래나 조언들이 나한테 당장 그렇게 와닿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어.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노력들을 설명해주는 게 좀 필요하구나를 나도 되게 많이 느꼈어. 그래, 약간 질문 자체가 좋아야 답도 좋아지는 거니까. 맞아. 질문 잘해주시는 분들 너무 좋아. 그래서 약간은 맞춰봐 이런 자세보다는 이 내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런 관점으로 사주를 보면 좋아.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약간 그 YG의 보석함 마냥 가둬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갖고 있어도 안 쓰면 그냥 끝인 거야. 그래서 그걸 끄집어 내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볼게. 일단 첫 번째로 보통 사주 볼 때 나한테 맞는 직업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내 사주에 어떤 커리어가 잘 맞고 그걸 지금 커리어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왜냐면 사주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성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미 내가 전공도 있고 직업도 있는데 갑자기 사주에서 공무원에서 잘 맞아요 이런다고 갑자기 퇴사할 수는 없잖아. 갑자기 사주에 맞게 내가 뭐 직업을 전향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접점을 잘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내가 사주에 역마살이 되게 강해. 보통 그런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혹은 내가 컨텐츠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널리 파급하는데 되게 효율이 빠른 분들이 많거든? 근데 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직장에 있을 경우에 그걸 좀 잘 쓸 수 있는 경우가 뭐 콘텐츠 마케터라든지 아니면 뭔가 CS나 사람들 직접 응대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커리어에 더 넣어주면 좋은 거지. 그래서 지금 사무직이어도 좀 더 그런 쪽으로 일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셔라. 이런 쪽으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직업이 뭐가 잘 맞아요? 라고 했을 때는 너무 뚱딴지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 직업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사주에 있는 직업운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못 쓰고 있는 운이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면 되게 좋지. 만약에 뭐 제이가 컨텐츠 마케터야? 근데 사주에 도화살이 너무 강해. 그러면 차라리 그 컨텐츠를 만들 때도 요즘 회사에서는 그 회사만 드러내기보다는 거기 직원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잖아. 좀 그런 것들도 해보면 되게 좋고 아니면 직장 외에 좀 부계정을 하나 파서 자기만의 커리어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좀 조언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저번에 망토도 사주 쉽게 보는 법 했잖아. 그래서 임자일주 직업을 검색해봤는데 교육, 생명공학, 기획, 관리, 숙박, 승마가 나오더라고. 맞아. 그렇게 하면 약간 와닿지가 않잖아. 승마 어떻게 할 건데. 그런 키워드가 나오는 이유가 큰 물이잖아. 물들은 계속 흘러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숙박이나 이런 승마처럼 계속 뭔가 활동적인 것들, 역마가 되게 강하다고도 표현을 하거든. 도화도 강한 편이고. 그런 직업들이 숙박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시너지가 되게 빠르긴 하지. 근데 제이는 지금 컨텐츠 일을 하고 있잖아. 그 역마를 지금 걸로 쓰고 있는 거야. 잘 쓰고 있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더라고. 대운이 언제예요? 이렇게. 근데 이 말이 되게 웃긴 게 대운은 언제나 있어. 그래? 응, 그 대운이 좋다 할 때 대운이 아니고 크다 할 때 대운이거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대운은 있는데 그 대운이 바뀌는 때가 다를 뿐이야. 그래서 인생의 한 챕터를 대운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10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 대운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대운이 언제가 좋아요? 이런 질문보다는 이번 대운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까요? 를 물어보면 좋아. 그래서 두 번째로 쓰면 좋은 질문은 이번 대운에서 활용하면 좋은 요소 혹은 조심해야 될 요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좋아. 뭐 만약에 내가
진짜 좋은 운이 막 나중에 막 60, 70대에 들어온다고 쳐봐. 그럼 막 하염없이 그날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날을 혹시나 그 날이 좋다고 한들 그 날을 위해서 지금 이 대운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은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나는 거지. 저번에 알려준 만세력에 입력해보니까 대운수 2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맞아. 바로바로 그게 내 인생의 챕터가 바뀌는 시기라고 보면 돼. 좋은 일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아, 그렇지. 제2의 경우는 이제 이 나이대로 22살, 32살 이렇게 인생의 한 챕터씩 바뀌는 건데 운기는 다 양면성을 띠고 있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좋은 점을 최대한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나쁜 것들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면 내 대운을 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러 가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TMI지만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좀 피하면 좋아요. 아까도 임수일주 이런 거 찾아봤는데 임수일주에 안 좋은 점. 내가 임수일주인데 안 좋아요. 약간 이런 것만 난. 임수일주인데 안 좋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공기로 따지면 전 공기인데 안 좋아요. 약간 이런 거잖아. 이전 질문이랑 조금 연장선상인데 세 번째로 하면 좋은 거, 다음 대운으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게 대운이 바뀌기 전쯤에 인생의 기복이나 혹은 변동점이 되게 많이 들어와. 어쨌든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내가 미리 알고 있지 않는 거랑 알고 있는 건 그 차이가 되게 커.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뭔가 주변 환경이라든지 나도 모르게 내 심리에 이끌려서 그 변화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명료하게 내 대운 때가 언젠지 알고 미리미리 차곡차곡 준비하면 훨씬 더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대운을 내 주체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대운이 바뀌기 전에 어떤 준비들을 해주면 좋은지 그걸 알면 되게 좋아.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다음 대운 때 갑자기 사업이 엄청 크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사업운을 온전히 쓰려면 지금부터 사업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만약에 지금 사업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대운 때가 왔어. 이때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뭔가 더 빨리 성장 곡선이 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 대운 때 인지를 해서 그때서야 쓰게 되는 거지. 그치. 허겁지겁. 대운이 10년 주기로 바뀐다고 했잖아. 같은 경우는 뭐 22살, 32살. 근데 우리나라가 만 나이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근데 이 만세력에서 나오는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긴 하거든. 왜냐면 동양은 원래 연 나이를 따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고 동양이 연 나이를 따졌던 이유가 이제 태아를 생명으로 보냐 안 보냐로 나뉘는 거거든. 이제 우리나라나 뭐 동양권 나라들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이미 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줬거든.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한 살인 거지. 1년을 살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고 이제 서양의 경우는 이 태아보다는 산모 자체를 더 인격체로 존중을 해. 그래서 아직 얘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나이가 차기 시작하는 거야. 그 개념의 차이라고 보면 돼. 사주나 이런 명리학은 동양 철학이니까 연 나이로 하는 게 나아. 연 나이로 보는데 계산할 때 아마 만세력도 요즘은 좀 바뀌어서 만 나이도 옵션으로 바뀔 수 있더라고.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어. 이제 나로 대운 바뀌는 걸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나는 6나이대로 대운이 바뀌거든? 근데 나는 그 전부터 사주를 공부를 하긴 했었어, 취미로. 근데 6나이대로 대운이 바뀌면서 그런 뭔가 철학이나 종교 사상? 이런 키워드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는 거야. 이걸 통한 파급력이나 이런 게 되게 강하고 근데 나는 그걸 부정했었어. 왜냐면 나는 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나는 직장 일을 하고 싶었고 결국은 나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 근데 내가 뭐 사주를 본다? 아니면 뭐 종교를 가진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나는 또 무교이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그걸 부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액세서리 브랜드랑 사주랑 나도 모르게 접목을 하고 있었고 그게 갑자기 빵 떠서 지금의 옹림이 된 거거든. 그래서 미리 그 키워드를 알고 있으면 좋지. 나도 만약에 그 대운 때가 그렇게 바뀌는 거를 내 스스로 수용을 했다면 더 사주 공부를 더 미리 열심히 했겠지? 사주에 나와서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거지. 맞아. 그래서 시작이 좀 더디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대운이 바뀌었을 때도 그때 바로 그걸 액션을 못 취하고 한 1년간 준비 기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잘 됐다. 아, 그치. 물론 대운 때 따라서 가면 잘 되긴 하지. 근데 미리 준비하냐의 차이겠지? 마지막 질문. 아니야. 질문 5개야. 아 미안. 이거는 커리어든 뭐든 떠나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인생의 바이오리듬이라고 하잖아. 그 사주에서도 좀 심리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 예를 들면 아무리 커리어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잖아. 맞아. 마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심리의 그 상승곡선, 하향곡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면 좋아. 그래서 질문할 때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 좋은 시기를 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연도
연도별로 조금 제가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을까요? 이런 걸 좀 물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미리 알고 아까처럼 미리 준비해놓을 수 있잖아. 맞아. 이게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그냥 공허하게 우울해서 힘든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나 삶 자체랑 또 별개긴 하거든. 그걸 미리 알면 또 대비를 하기 좋은 것 같아. 가장 좋은 대운 때를 많이 물어보긴 하지만 이거는 사주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정해서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이게 뭐 만약에 성공을 하는 게 좋은 대운 때인지 아니면 내가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가 좋은 대운 때인지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중요한 가치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몇 개 갖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게 좋아. 차라리 그냥 언제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난 요즘 결혼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 물론 진짜? 아무도 없지만. 질문을 할 때 내가 배우자를 얻음으로써 행복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그것도 괜찮지. 배우자를 통해서 안정적일 수 있는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 때를 조금 추천을 받을 순 있지. 좋다. 처음 들어봐 이런 거. 아 진짜? 그냥 다 전 언제 잘 돼요? 이런 식으로만 들었었지. 이렇게 구체적인 맞아.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결국은 사주도 내 삶이잖아. 내가 방향키를 지어야 되는데 사주 보시는 분들이 방향키를 지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아까 질문이랑 연장선상인데 마지막 5번째로는 커리어적으로 사람들마다 진일보의 때가 분명하거든.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 따지면 이직 준비를 좀 하고 계시면 좋은 때가 있고 근데 이제 바이오리듬 마냥 그 때를 미리 알고 있으면 되게 좋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직 준비를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씩 하고 계시면 좋고 그 이후에 이제 내년부터 취업이나 이직을 한번 서류를 내보시면 그 후년부터 되게 커리어적으로 엄청 활발해져요. 이런 흐름이 있거든. 그래서 커리어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 그리고 좀 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 이런 걸 질문을 해주면 되게 좋아. 그럼 그런 걸 할 때 나의 직업도 같이 써주면 좋은 거네. 그치, 직업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아주 베스트고 근데 아마 사주 보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이런 일을 할 것 같은 사주인데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긴 할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런 키워드 중에 내 직업이 있으면 맞아요 이런 직업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면 되고 아닌 경우엔 근데 저는 직업이 이런데 그러면 사주에서 어떻게 더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지금 시기가 커리어적으로 괜찮은 시기인가 이런 것도 같이 물어보면 가장 베스트지. 일단 그렇게 5가지 질문만 해줘도 인생의 큰 틀은 어느 정도 컨설팅 받는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 싶어. 나는 제일 의외였던 게 그 심리적으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구나 라는 게 들었어. 나로 예시 들면 나는 20대 초반이 사회적인 진척이 엄청 빠른 시기였거든. 회사도 그냥 스카우트 제의가 팍팍 들어오고 또 학교에서도 계속 회장 일이나 이런 걸 맡았었고 엄청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긴 했는데 내 자존감은 가장 바닥일 때였어. 오히려 좀 현타도 많고 그러게 그때는 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마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걸 알면 되게 좋지. 다음은 요즘 또 이직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더라고. 대퇴사 시대인 만큼 퇴사나 이직운을 간단히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뭔가 인사가 딱 명료했으면 좋겠는데 사주로 인생을 항해 중인 민직입니다. 사주로 삶을 찾아 떠나고 있는 나다운 삶. 나다운 삶. 사주로 나다운 삶을 찾고 있는 옹김직입니다.